1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패 없는 현장 투자까지 쉽고 재밌게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광산DL 씨 성대웅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고 시청자분들이 개별 상담 기회 활용해서 도움받고 계시는데요. 언제든지 최고의 전문가가 무료로 개별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2077-6358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자세하게 내용 적어서 013-3366-82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말끔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사님과 좀 기본적인 기본기를 닦고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지난주에 그 놓치기 쉬운 계약서 작성할 때 꿀팁 주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오늘 2탄 준비해 주셨죠? 네. 앞서서 아나운서분께서 멘트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작하실 때도 문구 하나, 토시 하나 때문에 매도인한테 유리할지 매수인한테 유리할지 임차인한테 유리할지가 정해집니다. 이 계약서 작성 방법 오늘 2탄으로서 이 법조문 2조에서 9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2조에서 9조 법 조항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2조를 보신다면은 이 존속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속 기간은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 목적으로 소양할 수 있는 상태로서 오늘 계약하는 당일 날짜서부터 임차인에게 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의 임대일로부터 임차인과 임도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조로 넘어가시게 된다면은 용도 변경 및 전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대나 임차인의 양도권 같은 것을 용도를 다른 데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4조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남겨 있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차임이 연체액이 이 차임에 달하거나 이 차임에 달하는 그 월세 같은 경우 2기에 달하고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 3기에 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이 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차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통 월세 2기나 이 상가 같은 경우는 3기인데 2기 같은 경우에 이게 내포되어 있는 용어 자체가 이 연속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월 달에 월세가 한 번이 밀리고 2월 달에 연속으로 밀리는 경우를 담고 있지 않고 1월 달에 밀리고 2월 달, 3월 달에 잘 내더라도 이 4월 달에 밀리게 되면은 임차인은 바로 명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5조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해가지고 임대인한테 원상복구한 상태로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당연히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파손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이 손해배상금, 즉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6조에는 계약 해제 조건이 있는데요. 해제 조건 또한 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입니다. 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이 배액을 상환하면서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4조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건이고 6조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 조건입니다. 보통 경우에 비슷한 용어 아닙니까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성, 연속성으로 우리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가 2기에 임차를 밀려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이제 정지를 하겠습니다.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 없던 걸로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지와 해제가 전혀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7조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내용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서면으로 최고 통지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계약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상대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계약금을 판단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8조로 조금 넘어가게 된다면은 중개 보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개 보수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발생되는 용어입니다. 이 개업증거사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는 중개를 똑바로 했고 임차인이나 임대인 때문에 계약이 불이행이 됐을 경우에는 중개와 동시에 이 쌍방 이 계약 당사자들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지불해야 된다는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된다는 용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의강실 같은 경우에는 중개보수로 당연히 지급합니다. 중개사의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의 임차인의 잘못으로 했을 때는 꼭 중개보수가 지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를 담고 있는데요. 이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계약서 이외에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조에서 9조까지 이 법조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 4조에서 해지 조건에서 이기 연속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과 누적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조에서는 해제 조건이 이 중도금 바로 전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계약서 작성을 하신다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대웅 이사와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봤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대웅 이사가 골드라인 특집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9호선 구반포역 도보 7분 이내에서 불량 원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2천에서 3억 4천만 원,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6천에서 7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활용하면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골드라인 특집입니다. 9호선이 지나가는 곳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 주택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여기 구반포역 주변에 그 대형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9호선 구반포역세 주공을 보시면 반포주공 아파트가 1단 1주구에서 4주구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이주 수요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겠는데요. 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호선 이 황금루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9호선 주변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실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반포 1주구부터 4주구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부한 이주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4호선 라인과 7호선 라인, 3호선 라인들 또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풍부한 녹지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좌측으로 보신다면 국립현충원과 더불어서 서리풀궁과 더불어서 한강변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내 집 앞마당처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명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에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풍부한 의료시설과 더불어서 교통편까지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편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강변 주변으로 보시면 방포주공 1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사업비만 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이 이곳으로 투입될 예정이고요. 또한 총 세대수가 5,400세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이주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3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방배동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야 된다면은 이 주택의 재건축과 아파트의 재건축들이 현재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5구역과 6구역, 13구역이 현재 이주 중에 있고요. 올해 7월이 된다면 14구역까지도 이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재건축들과 아파트의 재건축들이 주택과 아파트의 재건축이 일어난다면 이곳에 총 2만 세대 이상이 새롭게 탄생될 예정입니다. 이 방배동에 강남의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방배동 한 번쯤 와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강남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노후화되고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부한 재건축이 일어남으로써 생활 인프라시설이 정말로 잘 갖추어질 예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사당과 이수역과 사당역 주변에는 현재 지구단을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업무 시설까지도 확충될 예정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작년 4월 달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이 서리풀 터널이 이 과거 개통되기 전에는 이 강남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개통됨으로써 이 강남간 지출입이 너무나 편리하게 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정부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2023년까지 2조 3천억 원이 이곳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 4차 혁명의 클러스터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방배동 지역은 과거와 현재는 이 슬럼화되고 노후화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인프라시설이 더욱더 확충될 예정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여기가 골드라인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황급 주택도 발견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체크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대건축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대규모의 임차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인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임장 활동을 통해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주변으로 보신다면은 이 풍부한 생활 인프라 시설이 더욱더 잘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신축 건물에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원룸 분리형 같은 경우에 매매가 시세가 3억 2천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서 3천에 월세는 100에서 11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시초자금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세시 같은 경우는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을 활용하셔가지고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 만나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지역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도보 4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3억 3,500에서 3억 4,500만 원,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4,500에서 5,5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활용하면 1억 3,500에서 1억 4,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골드라인 9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 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9호선 언주역입니다. 일단 이사님, 이 지역은 젊은 인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곳 같아요. 그렇죠. 이 강남구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1, 2인구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이 강남구 논현동은 강남권 중에서도 이 평가가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월세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이 언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병원 사거리로 더 유명한데요. 현재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4, 5년 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섬으로써 풍부한 업무지구가 계속해서 확충이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지도를 보신다면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논현동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위호로 3호선 신사역과 논현역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 2호선 강남역이 지나가게 됐고요. 우측으로 보신다면 분당선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보신다면 현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3792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아니라 내 집 앞마당처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논현동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테헤란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테헤란로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보신다면 이 삼성권역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직주 근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보신다면 현재 이 신분당선 3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이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 이 3단계 구간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될 시에는 이제는 용산에서 강남역까지 더 이상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약 20분 거리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이 3단계 구간이 단일 역세권이지만 이 신분당선이 들어옴으로써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순간 9호선 못지않은 큰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중앙운동장까지 있는 약 166만 제곱미터 지역에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또한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차 본사 위에 약 50개가량의 협력업체가 들어섬으로써 여기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하더라도 122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임차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주변에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변이 상권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함께 집가 상승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역 급행 노선과 더불어서 환승 생태까지도 이곳으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크기만 하더라도 잠실 중앙운동장의 약 30배가량의 넓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상층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광장까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 번쯤 이 강남권을 오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도 생활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이사님, 여기서 어떤 주택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가격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예, 내가 투자하는 물건지 바로 근거리에서 개발 호재가 일어난다면 이 집가 상승 직접적으로 받아올 수 있을 텐데요. 임장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근거리에서 개발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정말로 공실의 리스크가 없는지, 임대 수요가 풍부한지도 또한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강남권을 한 번쯤 와보셨으면은 이 대로변을 제외하고서 이면으로 가신다면 노후된 주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신축 건물에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강남권에 신축되는 분양 매매건들이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8천에서 3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가 강세인 지역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서 3천까지 가능하고요. 월세 시는 110에서 12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월세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투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월세 시에는 1억 3,500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시간 정리하면서 투자 조금 어려운 분들께 도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조금 서투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꼼꼼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1대1 상담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전화상으로 꼭 먼저 예약하신 후에 참석하는 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산 DLC 성대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